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청취소 2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동욱님 모시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번에 인사드렸던 이동훈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런던에 위치한 만큼 한국에 있을 때에 비해서 새로운 시각을 접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동욱님도 동의를 하실 거라 믿습니다. 이런 글로벌한 시선을 오늘 좀 접목시키고자 하는데요. 요즘 뉴스의 가장 핫한 인물, 바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이념 아래에서 불도저 같은 추진력, 예측 불가한 언행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47대 대통령 취임 이후의 행보를 두고 강력한 아메리칸 퍼스트 및 패권주의적이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그것을 가장 잘 보여준 최근의 사건이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26년 1월 3일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수도 카라카스에서 대대적인 작전을 펼치면서 마두로 전 대통령을 체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일단 미국의 입장은 주 유엔 대사 마이크 월츠의 연설 그리고 미 전쟁부 전 국방부죠. 공식 입장에 따르면요. 요약하자면 이건 전쟁이 아니라 범죄자 체포 작전이다. 마두로는 이미 미국 법원에서 기소된 상태인 범죄자이다. 이번 바네수엘라 선거는 투명하지 않고 공정하지 않았고 또 마약 범죄 조직이 미국 안까지 침투해서 미국 국민들이 피해를 받고 또 궁극적으로는 베네수엘라의 국민을 위한 것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마두로가 범죄자 및 마약 테러리스트니 정당하다는 내용을 표방하고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훈님? 예, 미국은 확실히 이제 정당하다는 스탠스를 취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다른 지역별, 국가별로 이렇게 좀 보면은 남미에서는 아르헨티나는 또 찬성을 하고 브라질은 이건 정당하지 않다 이런 입장도 있고 저희가 살고 있는 영국이랑 한국 입장은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마두로 정권이 정당하지 않다. 정당성에 대해서는 이제 반대 부인하는 그런 입장인데 트럼프가 마두로 대통령을 이제 체포한 그 방식이 국제법을 어긴 건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입장 표명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좀 중립적인 스탠스를 취하는 거고 한국 같은 경우에도 되게 중립적이죠. 되게 큰 국가의 이익이 또는 이제 손해가 계산에 들어가는 나라가 전략적으로 아니기 때문에 뭐 베네수엘라 국민의 안녕을 기원한다. 조속히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되게 중립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오늘 할 얘기가 좀 있기 때문에 이번 화에서는 저희가 뭐 굳이 베네수엘라의 정치 상황 또 뭐 마두로 전 정권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깊게 다루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작전 미국의 속내를 안 들어볼 수 없겠죠. 마약과의 전쟁 그 외에 좀 미국의 생각이 또 있을까요? 네, 분명히 있죠. 이제 대외적으로 이제 마약과의 전쟁이다. 이제 마두로를 기소했기 때문에 우리가 적법하게 정당성 있게 체포해온 거다라고 메시지는 전달하는데 사실 좀 더 생각해보면 트럼프 같은 사람은 뭐 어떤 대통령이 안 그러겠냐는 자신의 인기성, 그러니까 지지율 그리고 스타성이 있는 그런 인물이에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 이제 지지율이 많이 하락한 가운데 이걸 반전에 꾀할 수 있는 아이템이 필요했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제일 잘 먹힐 만한 아이템 중 하나가 이 마두로 대통령 체포였던 건데 이제 그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아시다시피 베네수엘라가 세계 최대의 이제 원유 매장국이에요. 맞아요. 여기서 조금만 부가 설명하면은 이제 석유의 종류가 좀 달라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셰일가스 혁명 이후에 주로 이제 정제하기가 좀 쉬운 석유들이 있어요. 석유들이 있어가지고 보통 이제 항공유나 소위 경유 이런 데 사용하는 거고 이제 베네수엘라에 있는 석유는 좀 소위 말해서 좀 찐득찐득해요. 무거운 석유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얘네들 용도가 다른데 얘는 정제가 좀 힘들어요. 힘들어서 이제 미국은 기술이 있습니다. 이제 시장을 열어서 마켓 엔트리를 하고 좀 경제성을 살려보자 이런 의미도 있고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복합적인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까 이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대규모 작전을 감행하는데 또 미국이 분명히 계산을 철저히 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지금 촬영 시점으로 약 한 달 정도 지났거든요. 그럼 이 공습의 영향이 좀 궁금을 하거든요. 혹시 좀 국제 정세에 어떤 영향을 끼친 것 같습니까? 아니, 국제 정세에 앞서서 일단 대통령의 지지율이 정말 올라갔냐 하면은 초반에는 좀 반짝하다가 점점 잠잠해진 그런 상태고요. 국제적인 정세를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렇게 선례를 남긴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대통령을 남의 나라에 쳐들어가서 빼오는 그런 형태니까 네.
침공이라는 키워드를 바꿔는 요즘 생각나는 게 중국과 대만이죠. 대만 근처에서 이제 전력 배치하고 실전적 훈련도 하고 되게 긴장감 조성하는데 실제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때 미국 너희가 이렇게 하지 않았냐라고 이제 반대 선례를 드는 정당성을 물론 클 것 같진 않아요. 근데 그런 그렇죠. 식으로 그런 우려가 있다. 우려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좀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어서 한국에서는 아마 침공 당일 그리고 그 후 잠깐만 이 뉴스가 나오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실감을 안 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렇게 도훈님 말씀 들어보시니까 또 이렇게 결코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굉장히 큰 일이었고 또 영향을 이렇게 끼칠 수 있는 사례니까요. 또 그리고 이제 2부에서는 동욱님 다시 다 모시고 이번 공습에 관련해서 좀 금융적으로 재밌는 이슈 들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